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업스테이지에서 사업 개발과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번 첫 시간에는 업스테이지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더불어서 현재 AI 시장에서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트렌드 위에서 업스테이지가 어떠한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소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업스테이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업스테이지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법인을 둔 AI 스타트업이고요. 창업한 지는 약 4년 5개월 정도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총 135명 정도의 구성원을 둔 회사로서 80여 명 이상의 분들이 AI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담당하시는 기술력 중심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김성훈 CEO 대표님은 네이버 클로바 AI 전체 헤드를 역임하시다가 퇴사하시고 만든 회사가 저희 업스테이지고요. 동시에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도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보이시는 이활석 CTO는 네이버 클로바 비전 쪽 전체 리더셨다가 네이버 클로바의 OCR과 비전 쪽 서비스를 다 만드신 이후에 역시나 업스테이지 창업 때 같이 조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박은정 CSO 역시 네이버 파파고를 개발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셨던 기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글, 메타, 엔비디아, AWS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조인하신 분들이 저희 회사의 메인 엔지니어로서 활약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업스테이지는 기업의 일의 미래의 관점에서 혁신을 지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그 빅테크 기업들의 생성형 AI, 즉 GPT라든지 엔트로픽 또는 구글과 같은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원의 그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 업스테이지는 집중한 부분이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애고니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뭘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제품군으로 타겟해서 이 기업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솔라라고 명명된 LLM, 즉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저희 제품이 그 중심의 생성형 AI 역할을 하면서 기업이 요청하시는 생성이라든지 요약 이런 새로운 AI 서비스들을 잡아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앞단에 다큐먼트 AI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OCR 기술 기반의 제품입니다. 약간 OCR 기술이라고 하면은 구시대 좀 오래된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광학 문자 인식이라는 것이 기업의 비즈니스, 즉 비정형 문서나 이미지를 처리함에 있어서 여전히 탁월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유효하고 앞단에 좋은 전처리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솔라 LLM을 관통시켜서 기업들의 일의 미래의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주는데 저희 업스테이지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업스테이지는 창사 이래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창업 이후부터 빠르게 성장해서 2021년도에 시리즈 A 펀딩을 받을 때는 316억 원을 받으면서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AI와 소프트웨어 회사로서는 가장 큰 금액을 받은 회사로서 이름 남기고 있고요. 2022년부터는 다큐먼트 AI라는 제품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킴으로써 매출의 가파른 성장세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제네아 시대에 저희가 빠르게 발맞춰서 LLM에 연구 투자를 한 결과 솔라 미니란 제품을 연말에 출시함으로써 매출을 더 끌어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시리즈 B 펀딩을 1,000억 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글로벌 예비 유니콘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솔라 프로라는 미니에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버전으로 시장을 노크하기 시작함으로써 매출을 가파르게 끌어올리면서 작년 기준으로 약 200억 원 이상의 큰 매출을 달성하면서 성장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이어서 생성형 AI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항상 설명드리는 이유가 현재의 트렌드의 변화의 추이에 맞춰서 저희 회사 제품들이 최적화되어서 시장을 노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트렌드를 한번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젠 AI, 즉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는 각각의 개별 태스크별로 딥러닝 기반 모델, 뭐 번역이면 번역, 추천, 검색 같은 것들이 개별적으로 학습되고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도 굉장히 많은 자원을 써야 했지만 각각의 모델들이 개별로 서비스되었기 때문에 효용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챗GPT가 시작되면서 사실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습니다. 단일 LLM으로 앞에 설명드렸던 좌측에 있는 개별 서비스들이 하나의 모델로 다 풀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2022년 11월 달에 챗GPT가 나왔을 때 사실 굉장히 저는 우울했습니다. 이거 너무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서 과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앞섰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기술을 끌어올려서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경쟁하거나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11월 이후에 현 시점까지 글로벌 AI 시장에서 또는 AI 마켓에서 등록된 모델 수가 허깅 페이스 기준으로 약 140만 개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챗GPT 정도의 단일 모델만 고려를 했었다면은 이제는 100만 개가 넘기 때문에 우리 기업과 우리 비즈니스에 맞는 모델이 무엇인지를 찾고 탐구하고 선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을 만큼 굉장히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또는 모델의 선택지가 다양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B2B 시장에서, B2C는 아닙니다. B2B 시장에서 멀티 모델을 사용하시는 기업들의 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오픈 AI는 굉장히 성능이 좋지만 비용도 들고 또는 API 형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존 쓰던 라인은 유지한 채 코딩을 잘하는 것은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쓰고 또는 우리 회사의 폐쇄망 또는 민감 정보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온프레미스 환경에 설치할 때는 메타의 라마라든지 미스트랄 모델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당 모델을 단일 모델만 쓰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의 모델로 확산해서 쓰는 기업 수가 증가한 것이 2023년 대비 2024년 더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장 관점에서 파이는 더 커졌을지언정 그 가장 선구자였던 오픈 AI 전체 시장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 기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모델을 만들 때도 전략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픈 AI나 메타나 엔트로픽이나 다른 회사들도 가장 큰 모델을 만들고 중간 모델을 만든 이후에 작은 모델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메타의 모델로만 봐도 가장 큰 모델인 비히모스가 가장 큰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1조 개 이상의 토큰 수를 매개 변수를 자랑하는 모델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모델이 매버릭 그리고 작은 모델이 스카웃인데요. 쉽게 비유하면 큰 모델은 박사급, 중간 모델은 석사급, 작은 모델은 학사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박사급은 똑똑한 만큼 그 운영하는데 아마 큰 비용과 자원이 들겠죠. 그래서 박사급을 가지고 작은 모델로 증류시키고 추가 학습시켜서 만든 모델이 이 석사급 모델인 중간 사이즈고요. 다시 한번 이 중간급 모델을 디스틸레이션이라든지 다른 기법을 활용해서 작은 모델로 만들어낸 것이 이 스몰 사이즈의 모델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스몰 사이즈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많이 사용한 이유가 대부분의 기업들의 비즈니스의 성능들이 굳이 박사급이 아니어도 학사급을 가지고 잘 끌어내도 쓸 수 있는 성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 효율적 관점에서도 작은 모델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작은 모델들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모델이 모두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비용이 저렴하고 속도 빠르고 우리 회사의 환경 내에 직접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라든지 프라이빗한 것들이 다 보장이 되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노을리지가 짧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말도 짧고 아침에 했던 말을 전혀 기억을 잘 못할 뿐더러 좀 두루두루 잘하는 범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스몰 사이즈의 LLM도 한계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모델의 약한 점을 보완해 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파인 튜닝인데요. 파인 튜닝은 쉽게 비유해서 고등학생을 졸업한 이 최훈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특정 기업에 넣어서 오리엔테이션 시키고 온더잡 트레이닝 시켰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기업의 초보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대신에 그 시간과 비용이 꽤 들었을 겁니다. 이게 파인 튜닝에 비유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파인 튜닝의 또 단점은
그 해당 시점까지 학습시킨 것들에 대한 데이터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2025년 5월 달까지의 지식이 학습되었다면은 4개월 뒤에 돌아봤을 때 이 비어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학습시켜야 되는 단점이 또 발생하는 거죠.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또 들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SLLM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RAG라고 하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최훈에게 업스테이지에 대한 일을 시키려고 한다면은 얘를 데려다가 추가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옆에다 캐비넷을 하나 마련해 두는 거예요. 캐비넷에는 업스테이지에 대한 정보라든지 서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을 시킬 때 너는 딴짓하지 말고 내가 묻게 되면은 이 캐비넷 안에 있는 것에서만 대답해. 다른 것은 모르면 모른다고 해. 라고 해서 이 최훈으로 하여금 캐비넷을 뒤져서 정보를 가져다 준 형태로 한 것이 RAG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 RAG가 조금 더 검증되고 기업 비즈니스에 더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된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기업들의 도입 활용 수준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2023년 대비 2024년이 되었을 때 기업 환경에서 RAG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비중들이 훨씬 더 늘고 있고요. 보신 것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파인 튜닝 그리고 그 외에 사람 손이 더 들어가거나 추가적인 작업이 더 드는 기법들은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파인 튜닝 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유효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많은 회사들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활용 빈도라든지 선호 관점에서는 RAG가 조금 더 많이 쓰이고 있지 않나, 검증되고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이시는 에이전트란 개념은 2023년엔 없다가 2024년도부터 이제 스멀스멀 우리 귀에 들려오더니 지금은 모두가 에이전틱 플로우, 에이전틱 프로세스 모두 다 외치고 있죠. 그만큼 에이전트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실제로 제가 했던 사례입니다. 업스테이지에서 최신 AI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우리 모바일 커머스를 보시면은 이 손가락을 이렇게 쭉쭉 내리다 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 긴 이미지 내에 속속 박혀 있는 텍스트가 사실상 그 기업 입장에서 보물 같은 정보인데 이게 이미지에 인페인팅 되어 있다 보니까 꺼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업스테이지의 최신 AI 서비스가 그걸 꺼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30대 이커머스 회사를 다 만나러 가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건지 또는 업스테이지 제품이 어디에 어울리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저도 인턴 분들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작업들을 제가 일반 LLM에다가 던지게 되면요. LLM은 1분 동안 900개의 단어, 즉 토큰을 사용해서 우르르 1위부터 30위까지 쏟아내줄 겁니다. 즉, 일반 LLM이 던져서 받는 방식은 학습된 데이터에 기반하거나 또는 RAG를 참조해서 막힘없이 텍스트 답변을 쏟아내는 방식이에요. 이 LLM 방식의 특징은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한 한번 뱉은 말을 물리지 않습니다. 쉽게 비유하면은 제가 일을 시키면은 안 찾아보고 그 자리에서 팔짱 끼면서 그건 말이죠. 1위부터 30까지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직원 같은 느낌일 거예요. 틀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비즈니스에서 일반 LLM에게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기에는 뭔가 신뢰도 관점에서 또는 정확도 관점에서는 조금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이 에이전트 LLM은 잠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인 6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일의 순서를 정하는 초기 분석 단계, 조사를 착수하면서 국내 40개의 이커머스 사이트를 다 뒤지고 매출 순위도 찾아보고 모자라면 타겟을 확정하고 수정된 표가 맞는지 마지막 점검해서 답변을 주는 형태가 즉 한 번에 LLM이 작업하는 게 아니라 6번의 순차전 작업을 하면서 의도를 파악하고 계획도 수립하면서 차례차례 퍼즐을 맞춰 나가면서 추가된 정보에 따라서 방향도 바꾸는 즉 쉽게 비교하면은 일도 잘하면서 실행도 잘 옮기는 에이스 과장급 인재를 시키는 게 이 에이전틱 LLM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은 몸값이 꽤 비싼 그 작업이 되겠죠. 왜냐하면 한 번 질문할 것을
6번을 질문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에이전트가 활동할 때마다 수많은 사이트를 점검해야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 이커머스 사이트 조사 시에는 5분이 소요되고 6단계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2만 개 이상의 단어를 토큰을 사용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단일 에이전트가 1인 6 역할을 하는 수준이었다면은 이제 기업들이 지향하는 바는 멀티 LLM 에이전트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비싼 박사급의 모델, 보스급의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보스급이 뭐 자료 조사를 하거나 윤문하거나 한 일들은 사실 너무 몸값이 비싸서 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이 빅 사이즈의 보스 LLM은 지휘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매출 데이터랑 경쟁 데이터 분석, 판매 추이 이걸 다 뽑아내서 2분기 판매 전략을 알려줘라고 태스크를 던지게 되면은 이 빅 사이즈 LLM이 판단을 해서 하위 LLM들, 작은 사이즈 LLM들 또는 SQL을 짜거나 레거시 시스템만 콜하거나 포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만 뽑아내거나 뭔가 윤문만 하는 모델들에게 따로따로 일을 줘서 분산 작업시켜서 취합해서 결과물을 주는 형태로 일을 한 것이 이 빅보스 기반의 멀티 에이전트 LL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똑똑한 박사급 팀장과 각 분야별로 똘똘한 직원들로 RNR이 확실히 구분된 전문가 집단 같은 느낌의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이 방향으로 지금 지향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정도 단계까지 성숙한 회사들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도 아직 손에 좀 꼽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길게 이 젠 AI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빌드업을 한 이유는 모두가 AI 에라의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일 LLM을 쓰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사이즈의 LLM을 꾸려서 멀티 에이전트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이 중간의 영역이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기업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답변을 꺼내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들이 RAG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MCP 또는 A2A 같은 그 외부 프로토콜을 연결해서 수많은 외부 서비스들, 슬랙이 되었건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되었건 노션, SAP, 세일즈포스, 뭐 스카이스캔 할 거 없이 모든 외부 서비스들과도 쉽게 LLM이 연결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기술이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된 성숙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소비자 경험에 집중할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계줄 돌려서 인터넷 에라로 돌려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이 PC와 노트북을 팔아서 아마 큰 돈을 벌었겠지만 실제 이 에라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구글, 메타, 아마존입니다. 15년 전에 모바일 시대가 시작됐을 때 애플과 갤럭시 휴대폰을 판 삼성도 큰 돈을 벌었겠지만 결국 이 모바일 에라의 승자는 애플, 우버, 왓츠앱, 카카오, 티 같은 회사들이었겠죠. 클라우드 에라에는 물론 AWS도 뭐 오라클도 다른 회사들도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티파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다져준 시기에 클라우드 에라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AI 에라가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빠르게 이 소비자 경험을 잘 이해해서 AI 시대로 그 언어를 치환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사실은 그 관건이 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AI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은 그와 연결되어서 업스테이지가 어떠한 비즈니스로 시장 기업들에게 수구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그 우측 끝에 있는 저 사람 모양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많은 기업 고객들이 그 옆에 있는 별표 모양의 생성형 AI 또는 LLM을 가지고 서비스를 고려를 하기 시작한 게 2년 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워낙에 신기한 서비스다 보니까 왜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을 알려줘라든지 또는 뭐 기업 데이터 잘못 올렸다가 뭐 유출되어서 뭐 과징금 먹는 등의 해프닝도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년 초부터는 이게 그냥 단순한 놀이도구나 생성도구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DB와 널리지를 연결시켜서 가야지만이 확실하게 효용성이라든지 프로덕티비티를 향상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한 게 작년 1분기였어요. 그런데
이 RAG 그리고 LLM을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 가장 앞단의 원료에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하게 된 거죠. 많은 회사들은 물론 정형 데이터로 시작한 회사들도 많지만 금융이라든지 보험, 물류, 제조, 커머스 대부분의 기업들은 비정형 데이터나 또는 한글 파일, PPT, 엑셀, PDF, TIF 같은 또는 스캔된 이미지로 확보된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시작하시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들을 그대로 LLM이라든지 RAG에다 집어넣으면은 이 RAG나 LLM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두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걸 잘 정제를 해야지, 즉 데이터를 디지털화를 해야지 RAG와 LLM에 이해를 시킬 수 있는데 그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그러다 보니까 OCR 기술 기반의 다큐먼트 AI를 가장 잘하는 업스테이지를 찾아주는 회사가 작년 말과 올해 초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 세 단계, 데이터의 전처리와 그리고 RAG화 그리고 솔라 LLM 연결시켜서 기업 고객들에게 AI 서비스를 연결하는 전체의 파이프라인을 저희 핵심 제품군들로부터 다 관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첫 번째 세션인 저희 업스테이지의 회사 소개, 그리고 AI 트렌드, 그리고 업스테이지의 비즈니스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였고요. 다음 세션에는 저희 업스테이지의 LLM 제품군, 그리고 다큐멘트 AI 제품군에 대해서 설명드린 세션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